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북한 김정은 총서기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이 한미 군 당국이 상반기 연합훈련을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야외 기동 없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실시하고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주말을 빼면 훈련 기간은 사실상 9일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 가지고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독수리 훈련 같은 이런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한미 연합 작전 계획, 작계 5027이라고 그러죠. 이 작전 계획을 적용하는 이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 실 기동 훈련은 2년 10개월째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이 한미 연합 전력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통상 3대 연합 훈련이라고 그랬죠. 키 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이렇게 매년 실시해 왔는데 2017년에 하반기 한 번, 그리고 2018년에 2번 실시했죠. 그리고 2018년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대대급 훈련으로 대체하면서 3대 훈련은 모두 폐지가 됐습니다. 그 후에 실제 병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기동훈련을 4년째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연대와 여단급 이상으로 실시됐던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과 대규모 연합 공군훈련이죠. 맥선다고 미절런트 에이스도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었고요. 또 야외 기동훈련의 경우에도 한미연합훈련인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군은 지난 2017년 4월 승진훈련장에서 이 한미 통합 화력 경멸 훈련을 실시한 뒤 한 번도 미군과 보병, 포병, 기갑 등이 함께 훈련하는 제병 합동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대급 이상은 돼야지 합동 화력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미 군사 훈련을 적당히 대충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 군은 당장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이양을 받으려면 당연히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동훈련을 한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실전과 같은 군사훈련을 하는 거, 이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 운영 능력 검증을 위해서 더욱더 유사시에 북핵 같은 이런 대응 능력 점검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실기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기동훈련을 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들지만 이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진짜 이유는 북한 눈치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대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대놓고 요구했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1월 25일 한미 군사훈련의 완전한 축소 또는 중단 필요성을 강조했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마저도 지난 1월 27일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 밝혀서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한다 그러면 북한이 즉각 도발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수도 없죠. 당장 미국의 반발도 문제입니다만은 전시작전권 전환 2단계 검증 평가가 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임기 내, 그러니까 2022년 5월 이내 전시작전권 전환은 물 건너갑니다. 결국 훈련을 하자니 북한 눈치가 보이고 안 하자니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죠. 북한이 원한다고 덜컥 훈련 중단을 결정한 게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북한 눈치 보느라고
한미 군사훈련을 컴퓨터 통한 이 워게임만 하도록 해놓고 또 전작권은 전작권대로 이양받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한미 군사훈련을 컴퓨터 워게임으로만 하는 것은 북한을 최대한 달래면서 미국으로부터도 전작권도 받아오려고 하는 양수겹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히 그리고 대충 훈련을 하는 척만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불어 북한의 김정은이 절대 남쪽을 공개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신념이 문재인 정부 핵심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군사훈련보다는 북한 김정은 달래기를 하면서 남북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대충 한미 군사훈련을 그냥 때우고 말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상 북한의 전면 남침 같은 이런 한반도 유사시에 국민과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눈치 보느라고 장기간 훈련다운 훈련을 못하게 되면서 북한의 핵도발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한미가 손발을 맞춰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대북 방어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더욱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최대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북한이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그러면서 중단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걸 수용하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거면 수조 원대의 첨단 무기는 왜 도입하고 군대는 뭐하러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우리더러 연합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북한은 정작 남북 합의를 깨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같은 핵무력 고도화에 사력을 다했다는 것이 지난해 올해 열병식에서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성이 결여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연합훈련 중단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악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에 정부 전직 고위 관계자하고 만나가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돼가는 건 곤란하다 그러면서 실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부하들의 피를 부른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 국방부도 지난 1월 28일 이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군대의 대비 태세를 위한 훈련과 연습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보다 더 훈련이 중요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뭐냐? 한국 정부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직 한미연합사령관들도 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미국의 소리방송이 지난 1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쇼먼 전 사령관은 훈련과 준비 태세를 양보하면 북한은 그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도 한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미 최대한 양보한 끝에 실시하는 방어적 훈련마저도 북한이 시비를 건다고 축소 중단한다 그러면 나중에 군대 해체 요구에도 응할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모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은 훈련하지 않는 군대를 상상도 못하는 나라라 그러면서 이러다간 주한미군의 존립 근거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합참 차장을 지냈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실제 한미연합군의 FTX는 2019년, 2020년 2년간 사실상 중단되고 워게임으로만 대체됐고 육군의 한미 합동훈련도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이 줄줄이 폐지되거나 축소된 결과 세계 최강이라던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신년은 이어서 현 정부 들어가지고 반경 연습과 대규모 FTX가 중단돼 가지고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껏 전쟁을 못 일으킨 것은 아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는데 억제의 핵심인 반격 연습은 안 하고 방어 연습만 하면
북한이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오판으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미국령 괌 인근에서 미 해군 주도로 열린 훈련이 있죠. 시드래곤 2021 훈련입니다. 일본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호주, 인도, 캐나다 해공군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은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해가지고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번 훈련 불참은 시드래곤 훈련이 사실상 대중국 견제를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불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월 15일 미 해군과 함께 오키나와 동쪽 산호섬인 오키다이토 섬 주변 해상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군에서는 CBN-71 루스벨트 항모하고 순양함 벙커일 그리고 구축함 점핀 등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 중에 점핀 구축함은 서태평양 해역에 처음 배치된 함정입니다. 이 점핀 구축함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해 11월 17일 하와이가 ICBM으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이를 요격하는 것을 처음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2018년 취역했죠. 최신의 함정으로 대잠전에 특화된 만재 배수량 6,800톤의 아사히가 참여를 했고요. 또 만재 배수량 9,500톤의 이지 구축함이죠. 콩고가 이번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이 훈련을 마치고 루스벨트 항모는 남중국해로 진입을 했습니다. 또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미 제30일 해병 원정단하고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올해 들어서 첫 전국급 공동 상륙 훈련을 오키나와 인근의 미 해병 훈련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우리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수륙기동단하고 우리의 지상작전사령부에 해당하는 육상총대 직할부대인 제1헬기단 그리고 우리의 군단급 부대인 서부방면 항공대의 정찰용 보트라든지 AAV, CH-47 같은 기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또 지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미해현하고 아이치현, 지금 지도에 보이시죠? 이 사이에 있는 이세만에서 미국과 일본 해군이 공동으로 기뢰전과 소해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해상자위대의 소해모함 2척, 소해함 1척, 소해정 13척 등 16척의 수상 소해 전력하고 MCH-101 소해 헬기 3대 이런 항공 전략을 포함해가지고 총 9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미 해군에서는 제7 기뢰전대하고 10여 명의 UDT 대원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에도 일본 자위대의 보급함 노아다함하고 미 해군 화물 탄약 보급함인 찰스 드류가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전술 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일본 해상자위대가 16일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지금 수시로 이 미국하고 같이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친중 원미, 그러니까 미국은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는 그런 외교 전략을 채택하고 더불어 북한 김정은의 눈치 보기에 바쁘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사실상 거부하는 사태로 이렇게 번졌죠. 중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없는 동맹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주한미군이 해외의 미군 기지로 가가지고 전투훈련을 하고 오는 일까지 생겨나겠습니까? 훈련 없는 군대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이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비중은 급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그 모든 반대급부를 일본이 얻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친중 원미하고 반일 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밀착을 초래를 했고요.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외교적 단견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훈련이 없는 동맹, 한마디로 휴지 조각이나 같은 힘없는 동맹이고 사실상 의미 없는 동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